강연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밀양 사람 손두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 손두상 씨처럼 준비되어지지 않은 엉망진창인 난장판인 책상이었다면 지금은 이분만큼은 저도 제가 느낀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선물 같은 사람이 이 멘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멘티와 멘토로 만나게 된 그 과정도 너무 우연히 겹쳤었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면접을 많이 보거든요. 모든 멘티들을, 모든 교회 청년들을 멘티 삼지는 않고요. 이 수업에 좀 필요한 발급함이 좀 있느냐, 이거 되게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저보다 매력적이면 잘 안 뽑아요. 그래서 다 저보다 매력 없다 생각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분은 좀 예외입니다. 질투는 할 정도로 너무 인간적으로도 너무 매력 있는 친구고요. 제가 이 친구를 말할 때 1대1로 카페에서 이게 이런저런 멘토링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나는 너 볼 때마다 스펀지가 생각난다. 어떻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너 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참 귀한 달란트고, 나한테는 그 달란트가 없는데 참 부럽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이 손두상 멘티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수련 강연회를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된 밀양 사람 손두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올 거고, 이 청중들에게 대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 저는 이 수료 강연의 본질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21년 비전스쿨을 들어와서 2024년 수료를 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 주제가 바로 이 우리 비전 강연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스쿨은 신앙과 실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3년의 시간이 지날 때 동안 이것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면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께 우선 제 신앙의 변화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된 케이스지, 뭔가 저의 이런 주체적인 의지가 없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으나, 지금은 매일 묵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가 있어요. 이런 묵상이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한 다음에 제 삶을 좀 돌아보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또 이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셨는지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생명의 삶 10월 달을 호를 아버지랑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찬양인데요. 저는 찬양은 저에게 주일날 부르고 주일날 듣는 거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이 찬양이라는 것이 제 플레이리스트에 너무 가득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현실이고, 그리고 제가 찬양팀 드러머입니다. 네, 드럼을 치고 있어요. 네, 이런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최대한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입니다. 제가 제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감사를 3년 동안 적어왔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14개의 감사를 제가 적거든요. 근데 1번부터 7번까지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8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겠다. 네. 근데 저는 진짜 감사는 지금부터라고 시작하거든요. 전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저한테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 감사라는 것이 뭔가 저의 무의식적인 영역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 감사를 의식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이때부터 진짜 감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내가 감사 일단 얼마나 했나? 그래서 한 80% 정도 했더라고요.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아까 다이가 설명해 준 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는 렌즈로 빗댔고 저도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멘토님께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긍정의 언어가 저희 뇌 속에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감사의 효과 또한 제가 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무의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날 뻔했으나 안 났다. 감사하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나고 있다. 감사합니다. 허나 이런 의식적인 영역의 감사는 잘 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주체적인 의지가 없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선진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선진국에 살아감을 감사. 그리고 훌륭하신 부모님과 든든한 형의 존재 감사. 그리고 현재의 건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감사. 뭔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입니다. 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걸 뜻해요. 저는 비전스쿨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쁨으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 오늘도 교회 가면 일 많이 하겠지. 네. 그런 뭔가 의무감에 했었는데 지금은 드럼과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쁨으로 교회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스쿨의 3년의 과정 동안 이런 4가지 종류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희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네, 뒤에 앉아 계시고 그 과정을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비전의 변화입니다. 그 비전스쿨은 신앙과 실력의 균형을 맞추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실력의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거고, 제가 2021년에 적었던 각오였어요. 멘토님과 첫 번째 면접을 하고 나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적은 글입니다. 비전스쿨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통해 어떤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지를 꼭 알고 싶다. 네, 그런 이유에서 제가 비전스쿨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HRD에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HR은 휴먼 리소스를 뜻합니다. 휴먼 리소스를 디벨롭한다. 그러니까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나는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저소득층 청년들, 쉽지 않은 상황들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겠다가 저의 비전입니다. 네,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됐고, 네. 저는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지혜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학부생들에게 이런 지식재산 관련된 교육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HRD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만 하더라도 화요일 날에 제 직무와 관련하여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현직자와 인터뷰가 잡혀 있어요. 이러한 삶들이 솔직히 좀 빡빡합니다. 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멘토님의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생의 목표와 하루의 목표가 연결된 삶을 사세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의 평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 그게 저의 평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것을 하려면 내가 실제로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비전스쿨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네, 현실적으로 놓지 말아야지.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오셨는데요. 일부러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 말고는 지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머니의 말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어머니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당신의 아들 손주상이고요. 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김외숙입니다. 그리고 저는 꽃다운 이주사입니다. 하는 직업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고 있고, 동기동창이자 고향 주민 남편 한 명과 그리고 또 장성에서 집 나간 아들 둘, 그리고 살고 있는 그냥 감자 캐는 촌아지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어머니께서 느끼시기에 제가 비전스쿨을 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신 것 같습니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당되시겠습니까? 조금은 필터링을 걸어주십니까? 필터를 하자면 그럼 손주상씨를 책상에 비유하면서 필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아들 손주상씨는 비전스쿨 한다라고 해서 무렵에 책상에 비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 뭐가 잔뜩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은 올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비슷 뭐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서 있는지 못 찾아내는 거. 그리고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한마디로 양장판이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시점에 저희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가정적으로. 그래서 한 달에 22만 원이라는 그 인풋 생각하고 3년 생각해서 곱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하니까 저한테는 사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22만 원이 얼마 될지 알지 몰라도 그 당시에 저희 상황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고 엔겔기수보다 더 맞먹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인 건 한 하루쯤만데 망설였는데 저는 제 아들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난 즈음에 저는 그 선택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비전스쿨을 저한테 엄마 해도 될까라고 물었던 그 물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그 첫째 이유이자 마지막 이유는 제가 아이한테 평소 하는 말이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데, 엄마인 제가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평생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가르치려고 나왔고, 이 자리를 들어서 윤성아 멘토님 정말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난장판이었던 아들은 지금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